안녕하세요. 2024년 3월 31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브로드컴, 테슬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죠? 네, 왜 그런지는 아실 거고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먼저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별로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에 이 트렌드 라인 아래쪽에서 개파락해서 시작을 해서 더 조금 올라다가 다시 저항받고 빠져서 내려왔는데 다시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 걸치면서 여기에 걸렸죠. 여기 있는 저항선과 지지선 사이에 바의 보디가 걸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갭 상승했다가도 다시 쭉 빠져서 내려왔죠, 화요일에. 여기도 걸쳐 있긴 하지만 결국 수요일에는 이 트렌드 라인을 브레이킹해서 아래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뭐 목요일장이 그렇게 아주 많이 움직인 게 아니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NQ 지수의 움직임을 거의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왔었던 뭐 매크로, GDP 같은 것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 분석할 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뭐 매크로가 이제는 크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이 조금 볼라til리티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시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패러럴 채널도 그대로 존재하고 이 트렌드 라인이 브레이킹 됐기 때문에 일단은 하향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봐야 되지만 여기에 있는 패러럴 채널의 한선, 여기에 있는 초록색에 있는 레벨의 지지선, 그리고 이 밑에 하나 더 있는 패러럴 채널이 있죠. 지금은 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 일단은 하나의 지지선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쭉쭉 빠져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이 연두색 선이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29일이니까 28일, 30, 31, 4월 1일 날짜가 좀 이상하네요. 31일 4월 1일까지죠. 그렇죠. 여기 지금, 한 하루 쉬었는데, 역시 인베스팅닷컴 이렇게 반영이 안 돼 있죠. 어쨌거나 바로 여기서부터 4월 1일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시작을 할 때, 여기에 지지선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거나, 만약에 여기가 뚫리게 되면 이중 지지를 뚫고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이 초록색 레인지 안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초록색, 파란색 이 레인지를 여기에서 반등을 해서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더 떨어져서 초록색, 초록색 이 레인지 안으로 들어오느냐. 그 차이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움직임의 레인지를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 보시죠. 애플 차트고요. 애플 차트 뭐 많이 빠졌었다가 다시 빠져서 내려왔었죠. 그래서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핑크색 레인지 하한선에서 지지를 받았었죠. 결국은 개파락해서 다시 밑에서 시작을 했지만 다시 도지 만들었고 도지 만들었고 다시 이 화요일에 음봉은 만들어서 내려왔지만 다시 갭 상승해서 연두색 173.54 라인까지 수요일에 회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일단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서,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이 트렌드 라인 안쪽에 여기 여기서 지지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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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지지받았죠. 그래서 이 다음 트렌드 라인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도 저항선으로 3번씩 쓰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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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가 걸쳐 있죠. 이 다음 트렌드 라인도 되게 중요한 저항선으로 당장을 쓰겠죠. 지지저항선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밑에서 내려오는 것은 일시적으로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지만 일단 뚫리고 나서 여기서는 지지선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항선으로 작용했다가 여기서는 지지선으로 작용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서는 특히 170.77 핑크색 레벨과 이중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밑으로 떨어진다기보다는 다시 핑크색 안쪽으로 들어와서 173.54 라인을 다시 한번 공략을 할 것이고, 이게 공략이 된다면 이 이중 저항을 과연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이쪽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 다음 트렌드 라인 두 개 사이에서 다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뚫고 올라가면 176.15 또 만나죠. 이 176.15를 넘어서게 되면 비로소, 그러니까 이렇게 걸쳐 있는 거 말고 완전히 넘어서는 게 컨펌이 되면은 다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76.15는 그런 기준선으로 쓸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중 저항을 버텨내지 못하고 다시 빠져내려간다면 이 두 트렌드 라인 안쪽에서 이렇게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 170.77, 170.77 라인도 거기에서 저 지지저항선으로 이렇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 정도로 애플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 지지난주에 이렇게 좀 빠졌었다가 지난주에 다시 올랐었죠. 올라서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월요일에 다시 좀 더 올랐다가 다시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빠져서 내려와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나 보다 했는데, 결국은 이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거 그려놨었던 패러렐 채널, 그리고 이 패러렐 채널은 이 점의 그 트렌드 라인으로 만들어진 패러렐 채널이었죠. 그래서 이 지지선이 다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나 했더니 여기에 있는 패러렐 채널 하한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갔고, 여기서 걸쳐서 이 위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 있죠. 이 트렌드 라인까지 가서 저항받고 다시 빠져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은 상황이죠. 그래서 심지어 목요일에는 양봉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다시 받고 올라간다면, 반등을 한다면 더 이 위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가 브레이킹 된 게 컨펌이 된다면 더 빠져서 내려와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로우 하이 레퍼런스 선이 지지선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이 파란색 레벨이 484.39도 지지선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떨어진다면.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저는 50대 50 확률로 반등과 떨어져 내려오는 그 모멘텀이 계속되는 게 확률이 반반 정도 된다고 보는데, 보시다시피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이 꽤 강합니다. 그래서 반반 확률로 내려오고 올라가는 게 정해질 것 같고, 그것은 월요일 날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걸 뚫고 올라가는지 내려오는지 보신 다음에 포지션을 잡으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위로 올라간 이후로 밑에 데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뭔가의 규칙성이 있어 보이죠. 이게 왜 이랬느냐라고 살펴보면 이 정도로 금요일 이후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밑에서 어떤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놓쳤다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이 두 개가 여기서 겹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이 트렌드 라인을 따로 그릴 필요가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뚫렸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거였는데 결국은 여기에서도 이 각도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여기에서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고 이 핑크색 계속 내려오는 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지지선이 지뢰밭처럼 있죠. 여기서 심지어 3중 지지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개파락이 없는 이상 딱히 일로 내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영역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움직인 것처럼 181.68이랑 177.50 라인 이 사이에서 움직인 것처럼 이 안에서 이렇게 갇혀 있거나 조금 더 내려와서 여기까지 이 트렌드 라인들하고 이 오렌지색 라인, 이 라인이 이렇게 되는 이 영역에서 장이 펼쳐질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느냐? 뭐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이 밑에서 이렇게 이걸 따라서 지금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오렌지색 181.68 라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저항을 어느 정도 받다가 올라가게 되더라도 올라갈 것 같고 그렇게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트렌드 라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안쪽에서 장이 펼쳐질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은 알파벳이 또 두 단계 상승했습니다. 순서가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올라왔기 때문이죠. 보시다시피 네, 여기서 뭐 지난주 여기까지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151.55선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저항을 받았던 상태인데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갭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지만 쭉 빠져서 내려왔다가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의 지지를 확실하게 받고 도지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여기 이 지지선에 또 지지받고 여기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로컬 고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는 오히려 갭 상승이긴 했지만 저항을 받고 여기서 떨어져서 내려와 버리는 상황이 됐지만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서 도지 만들었고 보시다시피 여기서 갭 상승했지만 치고 올라갔다가 빠져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는 이 트렌드 라인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과 이 파란색 151.5 라인 사이에서 작게 작게 도지를 만든 상황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점점 좁아지고 도지를 만든 상황이죠. 그래서 올라가면서도 도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151.5 라인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받고 있다고 보고 밑에서 올라가는 것 지지도 만만치 않아서 도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 월요일에 위로 돌파가 될지 아래로 돌파가 될지 그 돌파가 되는 게 컨펌이 되면은 좀 더 치고 올라갈지 내려올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벳도 역시 월요일이나 화요일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신 다음에 포지션을 잡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내려오는 이 연저리에는 지지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143.71까지 그래서 여기가 아래로 뚫리면 또 한 방에 훅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갈 때는 저항선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아래쪽으로 뚫리면 크게 떨어지고 위로 뚫리면 이렇게 쉽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하방 리스크는 좀 더 열려 있고 상향 리스크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 상향으로 올라가는 프로핏은 쉽게
만들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알파벳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메타죠. 메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울기가 잘 지켜져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결국은 여기서 저항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하락 음봉을 연달아서 만들고 결국은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자그마한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이 수요일까지는 지지를 받았었지만 결국 목요일에 일단 돌파가 된 상황이죠. 그렇지만 아직 컨펌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 안쪽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울기가 작은 다운 트렌드 라인이 하나 그려졌죠. 그래서 여기가 지지선으로 저항선으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강력한 파란색과 이 밑에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 이 강력한 두 개의 지지선을 갭상승해서 시작하게 되면 지지를 받을 것이고 아니면 이게 그냥 더 밀려 내려와서 떨어지게 되면 이 파란색 레인지에 다시 들어와서 이 레인지 안쪽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밑에서 강력하게 올려서 받쳐주고 있는 또 다른 패러렐 채널의 연장선이 있죠.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의 연장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올라가는 작은 트렌드 라인 하나가 또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지지선이 강력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레인지 안에서도 이 두 개의 지지선의 저항을 받을 확률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지지받고 올라오게 되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메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메타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은 지난주에 갭상승해서 굉장히 세게 치고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패러렐 상한선에서 지지를 받았다가 뚫렸고요. 이틀에 걸쳐서 월요일, 화요일 걸쳤지만 쭉 빠져서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겹쳐져 있는 또 다른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에서 지지를 받나 싶었는데 결국은 뚫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두 개의 이 두 개의 점으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을 그려서 이게 과연 돌파되는지를 봤는데 결국은 목요일에 돌파가 된 상황입니다. 목요일 돌파가 되면서 수요일에 지지받았었던 1319.6 이 라인에 걸쳐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여기까지 돌파가 돼서 컨펌이 된다면 더 밑으로 치고 내려와서 이 파란색 레벨이나 밑에서 올라가는 빨간색 트렌드 라인, 이게 트렌드 라인이었을까요? 예, 트렌드 라인이죠.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라인입니다. 여기에서도 작용을 했었던 트렌드 라인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걸쳐서 지지 받았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에 지지를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떨어져서 내려오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한다고 하면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저항선으로 사용이 될 수 있고 여기에는 딱히 이렇게 해놓는 저항선을 만들기가 애매합니다. 굳이 그린다고 하면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의 레벨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선은 요거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밑에서 올라갈 때 이게 이 패럴 채널의 하한선과 상한선 겹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항선은 요 세 개로 생각하시면 되고 지지선은 이 밑에 파란색, 이 빨간색 그 강도로 따지면 저항선보다 지지선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가든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가든 이 언저리에서 장이 계속 될 확률이 높다. 결론적으로는 이 파란색 레인지가 되겠네요. 조금 지나면 이 빨간색도 그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란색 레인지에서 장이 계속 벌어져서 레인지 무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이 밑에서만 봐도 되겠군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을 그렸었는데 여기에서 더 내려올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 결국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서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갭상승해서 쭉 했다가 음봉 만들었고 또 갭상승했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음봉 만들었고 결국은 목요일에 다시 음봉 만들면서 186.01 라인을 결국 공격하지 못하는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벨이 어디죠? 184.59, 여기는 184.24 정도네요. 여기서 뭐 딱히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릴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도 이제는 필요 없어져 보입니다. 이거죠. 이걸 지워도 될 것 같고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그대로 살아있고요.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은 일단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깨질 것인지 안 깨질 것인지를 보려고 일단 트렌드 라인을 그렸는데 일단은 걸쳐 있죠. 그래서 이게 깨져서 컨펌이 된다고 해도 175.01 라인이 워낙 또 강한 지지선이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도 뭐 아직 작용한 것은 없지만 나름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빠져서 166.67 오슬라 라인까지 내려오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레인지 안에서 186.01하고 166.67 사이에 이 레인지가 일단은 현재로서의 레인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 완만한 이 트렌드 라인도 있고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여기서도 작용을 했고 여기서도 작용을 했었던 트렌드 라인이라서 살려놨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 근처에서 여기서 이 186.01 라인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라인 이 186.01하고 166.67 사이 이 라인 안쪽. 하지만 내려오다 보면 여기서 지지선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치고받고 올라가서 결국엔 175.79랑 186.01 라인, 이 라인들 사이가 당장은 레인지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깨져 내려오면은, 166, 오슬라 라인하고 186.01 라인, 이 레인지로 조금 넓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올라갈 때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저항선을, 이 두 개의 저항선을 뚫을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인데, 언제죠? 3월 이후로 여기까지 떨어져 내려왔을 때 3월 5일 이후로 186.01 라인까지는 뚫을 수 있어서 6슬라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힘이 강하지가 않은 상황이죠.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뭐 헤지펀드가 뭐 매수를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올랐는데 그런 정도로 오르기가 쉽지가 않는 상황이 아닌가. 테슬라가 당분간은 조금 쉽게 치고 올라가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86.01 라인이 어떻게 공략이 되는지 이게 일단은 뚫려서 올라가야 어떻게 올라갈 가능성이라도 엿볼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진다면 길게 186.02 아래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슬라 라인이 쉽게 깨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 안쪽에서 계속 움직일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스톡 차트 어널리스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선물 차트 분석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가 출장 나와 있는 관계로 사무실에서 녹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텔방에서 TV에 HDMI 연결해 놓고 랩톱으로 하고 있어서
사운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 4월에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고요. 그때 또 오프라인, 온라인도 병행하지만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하는 강의 있으니까 그 강의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께 좋은 강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에 또 다른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